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 네. 멘토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네. 문은기 이사님과 오늘 취업 스펙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문은기 대표이사님, 제가 듣기로는요, 이 취업계 김구라. 그래요? 독설가로 그렇게 유명하시대요. 냉철하시다는 네. 얘기인데. 예. 오늘 시청자분들께는 어떤 독설 또 해주러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어요? 뭐 독설가 이런 얘기도 듣긴 듣는데 사실은 우리 구직자들한테 자신이 정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그중에 가장 고민하는 게 취업 스펙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취업 스펙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취업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 오해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좀 풀어드릴까? 취업 스펙에 대해서 불편한 진실 이렇게 제가 뭐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불편한 진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딱 기색이 생각이 나는데. 네. 자, 이 시간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취업의 디테일이라는 책도 내셨어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뭐 요즘도 계속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 잠 멘토링 하는 일. 예. 네, 그다음에 뭐 제 책 쓰는 일. 예. 네, 그다음에 2학기를 대비해서 더 다양한 더 교재나 강의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동안 있던 경험들을 좀 살려서 박사과정에서 이제 고용정책을 전공하면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멘토로서 뭐 가르침도 주시고 또 끊임없이 배우시고요.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그렇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 기울여 드려야 되겠어요. 자, 네. 이제 취업 스펙을 대표님께서 이제 주제를 정하셨는데, 취업 스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스펙하면 일단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학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죠. 사실 그게 제일 먼저 학점이 높으면 다 스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것들은 스펙을 이렇게 특정 뭐 수도권 대학이다. 아니면 서울 소재 대학이다. 누구는 나는 스펙이 나빠 그러면 지방에 다닌다. 나는 뭐 어학이 나쁘면 스펙이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인 걸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고 스스로 취업 스펙이 낮다 평가하고 취업 시장에서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스펙은 그 의미가 다 다른 개념인데 네. 한국에서 왜곡돼서 자꾸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스펙을 정하는 이러한 불편한 진실이 있지 않나 하는데 사실과 다르다. 제가 20여 년 넘도록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실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를 설립하고 나와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취업 스펙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떤 스펙에 넣어서 이렇게 그 사람이 좋다 아니다. 취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가장 제가 그동안 불편하게 생각했던 뭔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학교에서 지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직접 만나고 계시는데 학생들이 정말 이 스펙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만큼 크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요? 학생들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렇죠. 학생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자신의 다른 강점을 찾지 않고 이런 스펙이라고 하는 굴레를 못 벗어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국가 차원에서 일자리 자체가 뭐 부족하다. 이거는 뭐 다 대부분 우리가 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이지만 네. 실제 지방에도 많이 가거든요. 지방에 대학 가면 저는 지방대학이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가면 다행이죠. 자신을 아예 그렇게 틀 속에 놓는다든지 저희는 지방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될 겁니다. 네. 반면에 서울 쪽의 소재 대학들은 나는 스펙이 좋으니까 될 거라고 자만감에 빠져서 별로 준비할 걸 제대로 하지 않고 지원 목표도 세우지 않고 뭐 하반기 공채 원서 내면 난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실패를 거듭하는. 주로 명문대나 아니면 수도권 대학 학생들은 학벌이라고 하는 걸 스펙으로 생각하고 묻지마식 지원을 40번, 50번 하다가 저를 찾아오는 경우. 보통 이제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찾아오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혼자서만 고민하는 거죠. 아. 이제 혼자서 아마 될 거야 생각하고 이게 멘토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스스로 이제 포기하는 장기 이제 취업 포기자로 가는 이런 사람이 하나 있고 자신의 장점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도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멘토는 직장 생활을 가장 많이 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하고 대화가 단절된 사람은 결국에는 또 못 찾아간다. 가족과의 대화, 그 다음에 선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걸림돌들이 아닌가. 그래서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지방대든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든 학벌은 스펙이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취업 준비생들 뭘 준비해야 될까요, 대표님? 그리고 그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네. 제일 먼저 자기 취업 목표를 정하는 거죠. 취업 목표. 예. 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걸까?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그 가끔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학교 밖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MC 아나운서님들 이렇게 훌륭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각각 산업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어떤 일인지 관심 있게 찾는 노력, 이 찾는 노력이 취업 목표를 정할 수 네.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과 또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 가장 밀접하게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노력이 선행이 되면 당연히 자신이 잘할 수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일에서 요구하는 지식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이후에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가장 안 되는 거 바로 뭐 하고 싶나? 물어보면 학교에서 아직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직은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죠, 계속. 그리고 생각을 안 해보고 지금부터 찾으려고 하는데요. 문제네요. 문제죠. 네. 그리고 찾는 게 시점이 언제냐? 공채 9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한번 원서 내보려고요. 아이고, 듣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취업 목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알려면 그럼 일단 많이 좀 보고 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경험하고 활동만으로도 이게 취업이 될까요? 그러게요. 그것도 그렇죠. 궁금해요. 저는 이런 거죠. 제가 취업 스펙이 뭐냐? 그래서 기업에서 20여 년 있다 나와가지고 네. 학교에 강의를 가니까 기존에 이런 데서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취업 스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를 인사부장을 하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서류 전형할 때 뭐 대기업들이 과거에는 뭐 저한테도 지시할 때 야, 주요 이런 대학은 우선시에 서류 전형 붙여. 사실은 이런 게 제가 신입사원 때 사실이었습니다. 네. 주요 대학을 해라.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그 2000년 넘어가면서 사실 그런 거는 많이 통용이 될 수도 없고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활동 지식들이 어떤 직무에 적합한 활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피트시키는 게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라는 말이 스페시피케이션 원래 제품에서 쓰이던 말들인데 사람한테 갖다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이력서 입사 지원서에 있는 항목 하나하나가 스펙입니다. 그래서 제품 스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한테 쓰여졌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는 것들은 이 학생들이 이런 학벌이나 이런 스펙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취업 내가 관심 있는 일 이게 취업 목표인 거죠. 하고 싶은 일에 맞는 활동들을 하면 당연히 취업할 수 있죠. 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사업주는 좋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관심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생겼어요. 그 분야에. 그럼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중에서 요즘 가장 좀 손쉽고 많이 목표를 삼고 있는 게 인턴인데 네네. 기업 그렇죠. 인턴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할 네. 얘기죠. 과거에는 이런 인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기업의 실습생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제 인사부장 때 있었던 얘기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수한 인재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기업이 지금 와서는 인턴십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인턴십과 한국의 인턴십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가면서 우리 아르바이터 비슷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일을 찾는 과정이 인턴십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나라 인턴십은 내가 뽑으려고 하는 애를 미리 툴 속에서 채용을 해서 최종 합격 확정만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쓴 칼럼에도 인턴십은 또 다른 취업의 전형 단계인가, 이 취업 장벽인가 이런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지금 인턴십은 앞으로 최종 면접만 남겨놓고 있는 인턴십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오해가 있는 거죠, 얘도. 그래서 인턴십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해외 인턴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외에 막 돌아다니고 있고 네. 에피소드 하나는 해외 인턴십을 갔다 온 친구가 제 인사부장 때 면접을 하는데 저는 해외에서 인턴십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무슨 인턴십을 했나 했더니 LA 공항에서 카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마트에 가서 카트 정리한 게 더 좋을 뻔했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제 저희들이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보편적인 스펙 말고 본인만의 어떤 스펙을 만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직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스펙 하는 그 말 자체에 스스로 학벌이나 아니면 기타 성적이나 특정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자신이 관심 있고 평상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에 관련돼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자격증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전개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합격할 수 있고요. 이거 지방이냐 서울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학점이 높다 낮다의 문제도 아니고 어학이 높은 사람 적은 사람 낮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이라고 잘못 오해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특정 항목을 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에 경험을 쌓고 그리고 좀 더 멘토 같은 분들을 하나 옆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에 반드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스펙은 진짜 스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자신의 강점 되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포스트의 문은기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